안녕하십니까, 엄태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빵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빵에서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던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용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용어라고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주위에서 가장 궁금하다고 또는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설탕공예입니다. 그래서 설탕공예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위 보시기에 모양도 이쁘고 또 해놓은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질문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설탕공예가 무엇이겠어요? 설탕공예는 설탕과 또는 물 그리고 물엿도 넣기도 하죠. 그런 필요한 재료들을 넣어서 높은 온도로 끓이게 돼요. 끓여서 시럽 상태로 만든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미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탕공예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들에 의한 세미나도 열리고 그리고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러한 설탕공예에 대해서 유래를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설탕공예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프랑스에서조차도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설탕을 녹여서 시럽을 흘려서 굳혀 먹던 사탕이나 또는 봉봉 사탕 있죠. 그런 한 봉봉 사탕들이 그 시초일 것이다 하고 추정만 할 뿐이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설탕공예의 모습은 18세기에 그려진 동판화에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술성이 담긴 설탕공예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제과사인 주르 페리아시나 또는 프랑스의 제과장인 토리니아 에띠앙시에 의해서 설탕공예의 기술과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었다고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재료가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식재료들이 개발된과 동시에 식문화가 발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설탕공예도 이러한 식문화가 발달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면은 제과 기술자들의 시험을 칠 때 항목 중에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설탕공예가.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제과 기술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설탕공예에 대해서 능숙하죠. 그리고 이 숙련도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들어온 게 일본에서 빵을 배운 기술인이 8.15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해서 함께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설탕공예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이 습도가 높지 않고 당연히 설탕의 경우 예술품을 만들어 놨는데 습도가 높으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리한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은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어요. 특히나 시바라고 해서 서울 인터내셔널 베이커리 페어가 개최되고 있죠. 개최될 때 가보시면은 제과 제빵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가하신 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설탕공예의 수준을 빛내고 있죠. 그리고 보통 설탕공예라고 하면은 유럽식과 프랑스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혹자는 미국식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식은 이 프랑스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탕공예에 대해서는 이 프랑스식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나는 손기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설탕공예나 초콜릿공예 이런 부분들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초콜릿공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초콜릿공예는 당연히 초콜릿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을 초콜릿공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설탕공예와 초콜릿공예 더불어서 하나의